요즘 혹시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순간 눈앞이 갑자기 하얘지고 핑 도는 느낌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순간 살짝 어지러웠다가 괜찮아졌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릴 땐 몰랐는데 요즘 자주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 그냥 기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 어지럼증은 기립성 저혈압, 심장 박동 이상, 뇌혈류 순환 문제, 심지어는 뇌졸중 전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내과와 재활의학을 함께 전공하고 30년 가까이 어르신들의 어지럼증, 낙상 위험, 심혈관 문제를 진료해온 박성철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요즘은 앉았다 일어나면 꼭 핑하고 어지러워요. 살짝 휘청했다가 괜찮아지니까 그냥 넘겼어요.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저혈압이나 피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어지럼 증상이 낙상사고, 고관절 골절, 그리고 나아가 심장내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앉았다 일어날 때 생기는 어지럼증, 그게 어떤 이유로 생기는 건지 5가지 대표 원인을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예방하고 생활 속에서 쓰러짐 낙상을 막을 수 있을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어지럼에서 넘어진 적 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보시고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비슷한 증상 겪고 계신 부모님이나 배우자 분들께도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이제 첫 번째 원인, 기립성 저혈압. 왜 나이 들수록 더 흔해지고 위험해지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가장 흔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원인, 바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는 상태예요. 그러면 뇌가 잠깐 산소 부족 상태가 되니까 눈앞이 하얘지고 핑 도는 어지럼이 생기는 거죠. 보통 젊을 때는 혈관이 탄탄하고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도 혈압이 잘 유지돼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굳고 심장이 순간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 훨씬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 이뇨제나 심장약 드시는 분들, 혹은 하루 중 물 섭취가 적은 분들한테 더 자주 나타나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병원에 오신 72세 남성 환자분,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어지럽죠? 하시길래 기립성 혈압 측정해 봤습니다. 먼저 누운 상태에서 혈압을 쟀고 일어나서 1분, 3분 후에 다시 재봤더니 수축기 혈압이 20 mmHg 이상 뚝 떨어졌어요.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면 자꾸 휘청휘청하는 느낌을 자주 겪으셨던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그 순간 제대로 중심 못 잡고 넘어지면 엉덩이뼈, 고관절, 심하면 머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60대 이상 낙상 사고 중 많은 경우가 기립성 어지럼이 원인입니다. 특히 화장실 가려다 새벽에 일어나면서 혹은 낮잠 자고 일어나면서 쓰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첫째, 아침에 일어나실 땐 무조건 천천히 일어나셔야 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일단 상체를 세우고 30초 1분 정도 앉아 계신 뒤에 일어나세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둘째,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립성 저혈압 있는 분들은 하루 1.5ml 정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혈액량이 유지되면서 혈압도 안정됩니다. 셋째, 장시간 앉아 계셨다가 일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무릎을 몇 번 움직여주고 발목 돌려서 순환을 한번 만들어주고 일어나세요. 또 중요한 건 혈압약이나 이뇨제 조절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반복되시는 분은 복용 중인 약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담당 주치의와 꼭 상의하셔야 해요. 어지럼증은 몸이 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경고입니다. 특히 일어날 때마다 핑 도는 증상은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하고 생활 습관과 복약 상태를 점검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뇌로 가는 피도 흔들린다. 다음은 심장 박동의 문제, 부정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원인입니다. 바로 부정맥,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현상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어지럼증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심장은요, 우리가 뇌에 산소와 영양을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심장이 갑자기 너무 빠르게 혹은 너무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리듬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뇌로 보내는 피가 고르게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뇌가 순간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고 그게 어지럼증이나 순간적인 멍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이런 어지럼은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확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가 아니라 앉아 있거나 심지어 걸을 때도 핑 도는 식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환자분 중 한 분은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뿌옇게 변했다.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하셨는데요. 24시간 심전도 검사해 보니 심장 박동이 갑자기 멈칫했다가 뛰는 섬액성 부정맥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어지럼이 아니었습니다. 뇌에 충분한 혈류가 가지 못한 순간이 있었던 거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심장 근육도 노화되기 때문에 부정맥의 위험이 확실히 높아지고 그게 낙상 위험이나 실신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어지럽고 멍하고 가슴도 좀 두근거린다고 느끼신다면 꼭 심전도 검사나 24시간 홀터 모니터 같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심방세동 같은 특정 부정맥은 뇌졸중 위험까지 높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치하시면 안 되는 증상이에요. 부정맥이 있을 경우 심장내과 진료 후 약물 조절이나 필요한 경우엔 인공 심박 조율기 같은 처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부정맥이 있어도 어지럼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건 아니겠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그럴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지럼증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빈혈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뇌혈류 순환 문제, 그러니까 뇌 쪽 혈관 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뇌혈류 이상과 관련된 어지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뇌졸중과의 차이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럽다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빈혈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세요. 물론 빈혈도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면 빈혈보다 훨씬 더 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뇌혈류 순환 장애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어지럼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충분한데 그 피가 뇌에 잘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죠. 특히 경추, 그러니까 목 주변 혈관이 좁아졌거나 뇌 속의 미세 혈관이 약해졌거나 혹은 혈압이 너무 낮거나 요동칠 때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머리가 멍하고 눈앞이 흐릿해지고 순간적으로 기운이 쭉 빠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예로 69세 여성 환자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멍하고 자꾸 벽을 짚게 된다고 하셨어요. MRI 찍어보니까 뇌 속 미세 혈관들이 좁아져 있고 일부는 허혈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즉, 뇌 속으로 피가 잘 안 통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단순 어지럼증을 넘어서 경도인지장애, 나아가 초기 치매 증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뇌혈류 순환 장애는 머리 회전감보다는 멍한 느낌, 움직일 때보다는 가만히 있을 때도 어지러운 느낌, 식사 후, 더운 날, 갑자기 체력 떨어질 때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피곤한 거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자주 어지럽고 멍하고 집중도 잘 안 된다 싶으시면 반드시 뇌혈류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CT, MRI, 경동맥 초음파, 뇌혈류 초음파 등으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이런 미세혈관 이상이 더 빨리, 더 많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분들, 빈혈 같다고 느끼는 어지럼이 사실은 뇌혈류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땐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물 많이 마시기, 가벼운 유산소 운동, 목 경직 풀어주기, 혈압 변화 줄이기 같은
생활 습관 조절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어지럼증 중에서도 빙글빙글 도는 느낌, 몸이 회전하는 듯한 감각을 주는 이석증 같은 전정기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또 다른 양상의 어지럼이니까 꼭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어지럼증의 네 번째 원인, 바로 귀 안쪽에 있는 전정기관 문제, 그 중에서도 이석증입니다. 어지럼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느낌, 세상이 확 돌아가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회전성 어지럼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 쉽게 말해서 이석증이라고 불리는 상태죠. 이석증은 뇌나 심장 문제가 아니고 귀 안쪽에 있는 평형기관, 즉 전정기관의 작은 돌조각, 이석이 제자리를 벗어났을 때 생깁니다. 어르신들 중에 갑자기 머리 돌릴 때 빙글 도는 느낌, 누웠다 일어날 때 핑 도는 현기증, 한쪽으로 누우면 특히 더 어지러운 경우,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석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 중 한 분은 자다가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CT도 MRI도 이상 없었는데 전정기능 검사에서 이석 위치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몇 번의 이석 정복 운동으로 회복되셨죠. 이석증의 특징은 특정 자세에서 갑자기 생기고 1분 내로 어지럼이 사라지며 구토감이 동반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 요즘 어지러운데 특히 누울 때 이상해요 하시는 분은 병원에서 이석 여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석증은 약보다 전정재활치료나 체위 교정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석증은 반복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특히 머리 외상, 갑작스러운 체위 변화,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잘 재발해요. 생활 속 예방법도 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머리 돌리지 않기, 수면 중 머리 위치를 너무 급격히 바꾸지 않기, 스트레칭으로 목 주변 근육 이완해주기. 단 이석증이 아니고 양쪽 귀가 동시에 울리거나 청력 이상, 이명, 눈 떨림 같은 증상이 함께 있다면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같은 질환도 의심해야 합니다. 이건 전문적인 이비인후과 진료가 꼭 필요합니다. 결국 어지럼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원인이 아니고 그 어지럼이 언제 생기는지,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은 이런 어지럼이 반복될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결과, 바로 낙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단순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고 삶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는 낙상의 위험성,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이 무섭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그게 단순히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는 60대, 70대 어르신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어지럼 때문에 넘어졌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핑 도는 바람에 잠깐 휘청했는데 발이 꼬여서 주저앉았어요. 머리나 엉덩이를 부딪혔어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낙상 사고의 무서운 점은요, 그게 단순히 한번 다친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엉덩이뼈,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수술을 받아야 하고요. 그 수술 후에 침대에 오래 누워있게 되면 근육이 줄고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도 쉽게 생깁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그 한 번의 낙상 사고가 삶의 독립성을 잃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특히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 중 한 분, 74세 할아버지였는데 밤에 화장실 가려다 어지럼증이 와서 쓰러지셨고 고관절 골절로 수술 후 3개월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그전엔 혼자 마트도 다니시고 운동도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 사고 이후로는 거동이 확 줄어들고 자신감도 무너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려요. 어지럼증은 낙상의 경고입니다. 그걸 그냥 기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첫째, 자세를 천천히 바꾸는 습관. 누웠다가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일단 앉은 자세로 잠깐 머무는 습관부터 들이셔야 돼요. 둘째, 야간 조명 꼭 설치하세요. 화장실 갈 때 캄캄한 데서 걷다가 균형 잃는 사고 정말 많습니다. 셋째, 실내에서도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 사용을 주저하지 마세요. 낙상 한 번 막는 게 평생의 거동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낙상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낙상 위험 평가, 균형 감각 검사, 운동 기능 테스트를 꼭 받아보시고 필요한 낙상 예방 운동,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런 게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도요. 그 한 번의 조심이 앞으로의 삶 전체를 지켜줄 수 있는 작은 투자입니다. 어지럼증의 또 하나 중요한 원인,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게 바로 자율신경 기능 저하입니다. 자율신경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자동으로 조절하는 혈압, 심박수, 체온 같은 것들, 이걸 조절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근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거나 느려지거나 체온이나 땀이 조절이 안 되는 증상이 생기고 그게 어지럼, 피로, 집중력 저하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율신경 저하는 특히 나이 들수록 그리고 당뇨가 있거나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더 잘 생깁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늘 피곤하고 멍해요. 가끔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데 검사하면 이상 없다네요. 이런 분들 자율신경 이상 가능성 꽤 많습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반복되는데 심장이나 혈압은 정상이면 바로 이 자율신경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해요.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자가진단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 유독 졸리고 멍하다. 샤워하거나 더운 곳에 오래 있으면 어지럽다. 스트레스 받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빨리 뛴다.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고 땀이 찬다. 이런 증상들 많으시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는 기능이 약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는 생활 패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수면 시간 일정하게, 식사 제때, 스트레스 줄이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해주는 게 자율신경 회복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엔 심전도, 기립성 혈압 검사,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한 뒤에 치료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검사에도 문제 없다는데 왜 자꾸 어지럽죠? 하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자율신경 기능 저하라는 몸의 조절력 약화를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원인을 종합해서 어지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 5가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지럼의 원인을 말씀드렸죠. 기립성 저혈압, 부정맥, 뇌혈류 문제, 이석증, 자율신경 저하까지. 그런데 이런 어지럼증은요, 약이나 치료만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어지럼증 있으신 분들께 꼭 드리는 실천 가능한 5가지 생활 팁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세 바꿀 땐 천천히.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요. 누운 상태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한 번은 반드시 앉은 자세로 1분 정도 머물렀다가 일어나셔야 합니다. 심장은 준비되기도 전에 뇌로 피를 못 보내는 게 어지럼의 시작이거든요. 둘째, 하루 수분 섭취는 최소 1.5리터 이상. 나이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하루 종일 물 한 잔 드시는 분도 많아요. 그럼 혈액량이 줄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기립성 어지럼이 훨씬 잘 생깁니다. 물을 자주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염분도 너무 줄이지 마세요. 물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야겠지만 기립성 저혈압이 반복되거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소량의 염분 보충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주치의와 상의 후 소금기 있는 음식이나 이온 음료 조금 활용하셔도 됩니다. 넷째, 균형 잡는 운동을 꼭 해주세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다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게 넘어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루 10분씩 제자리 걷기, 벽 잡고 한 다리 들기, 의자 스쿼트, 이런 것들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수면 환경 점검하기. 어지럼증이 아침에 심하다면 베개 높이가 너무 높거나 목이 꺾인 자세로 자는 습관일 수 있어요. 목 주변 혈관이나 전정기관이 눌리면 아침에 더 멍하고 어지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자신에게 맞는 베개 높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해도 어지럼이 줄어들고 낙상 위험도 훨씬 낮아질 수 있어요. 사실 이건 다 알고는 있지만 내일부터 하지 뭐 바쁘니까 이따 하자 하다 보면
계속 미뤄지잖아요. 그런데 어지럼증은 한번 쓰러지기 전에 몸이 지금 조심하라고 신호 보내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작은 실천부터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지럼증,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지럼의 뒤에는 기립성 저혈압, 심장 박동 이상, 뇌혈류 순환 문제, 전정기관 이상, 심지어 낙상으로 이어지는 큰 사고까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지럼은요,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넘어졌다, 뼈가 부러졌다, 머리를 다쳤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늘 말씀드린 대부분의 원인은 생활 습관 조절, 간단한 검사, 필요한 경우 약물이나 운동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왜 어지러운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조심하고 대비하는 것, 이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가끔 어지럽지만 금방 괜찮아진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걸 오늘부터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의사로서 저는 진단보다 더 중요한 건 넘어지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비슷한 증상 겪고 계신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무심코 넘긴 어지럼이 삶의 균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